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네, 이제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오늘 서울 공개 방송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현섭이라고 하는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 질문을 안 할 건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대선판이 어느 정도 아까 굳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기자님께서 정확하게 마지막에 답변을 해주셔서 그 궁금증은 완전히 풀렸는데 다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뭐 박근혜가 탄핵받고 이제 그런 것보다 기존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로 대표되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지금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되는 그 중요한 시기인데 아직도 그 기존 패러다임에 젖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고집하고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뭐 단체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사모든 반사모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도 연대가 가능할지 아니면은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도 연대가 될지 아니면 굳이 연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하루 3시간만 일하는 세상을 꿈꿨으니까요. 뭐 박사모하고 연대하는 날도 언젠가는 뭐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 저희끼리부터 연대를 좀 잘해야 됩니다.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아주 당분간 아주 오랫동안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는 종교가 다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제가 한때 청년 보수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체로 무지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의 어떤 욕망을 어떤 후보에게 투영시키는 차원이 사실은 그 윗단계고 더 윗단계는 우리 방금 이완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가 나를 대표한다 라는 그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뭐 이 어떤 뭐 신뢰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전에 뭐라고 하셨었죠?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과 광신도. 네. 광신도냐 아니면은 신자냐. 네. 이제 이 차원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신뢰를 넘어서는 이런 어떤 맹신의 구조가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그 나의 지지가 객관적으로 정립이 될 수 있는 단계가 그보다 더 윗단계라는 거죠. 매우 낮은 단계입니다. 매우 낮은 단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신화화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박정희 신화화처럼 신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다 똑같은 인간끼리. 제가 주제넘게 제가 답을 좀 한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 네,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온 27살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좀 분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데요. 일단 말씀해주신 어떤 국가의 강력한 제어 시스템과 우리의 연대로 인해서 어떤 불평등하고 이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을 좀 2차적인 분배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1차적인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1차적인 방법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그리고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스타트업을 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적은 돈이지만 저를 포함한 지금 5명의 직원들이 똑같이 n분의 1로 지금 급여를 가져가고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 시스템 자체는 사회주의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냐, 그건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답이 아니다 꼭. 그래서 저는 꼭 그 답을 좀 찾고 싶은데, 그 노동자와 진짜 자본가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찾고 싶고, 그게 공평하게 n분의 1로 가는 거라면 그 답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배적인 부분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복지 정책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압도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기적인 거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3년 정도는 아주 압도적으로 복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소득 분배 구조가 엉망진창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립니다만, 지금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요,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2.7%, 올해는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하고요. 그 문제는 소비가 안 풀려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문제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재산이 없어서입니다. 아까 케인즈가 얘기를 했듯이 달러를 여기다 묻고 병석에서 1달러를 뽑아가세요라는 식으로라도 국민들의 소득을 압도적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물론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이 방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나눠주는 건 일시적으로인 그 해결책이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부가 돈을 막 푸는 게 당장의 소비는 해결할 수 있어도 국가 경제의 산업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전에 케인즈가 했던 것처럼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무슨 댐 짓고 건설 공사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 계획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지금 당장 소비를 이대로 놔두면 제 느낌에는 1, 2년 사이에 여러 경제 지표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이라는 합의를 하더라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건 다양한 계층별로건 아니면 다양한 명분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기업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빼서 돌려주는 압도적인 복지 정책을 수년간은 실시를 해야 되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용 재산이 8조인데 얘가 재산이 16조가 된다고 소비를 늘리겠습니까? 그런데 1년 소득이 800만 원인데 연소득이 1600만 원으로 늘면요, 다 쓰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돈이 어디로 돌아야 더 소비가 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복지로 돈을 돌려줘야 소비가 돕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일단 단기적인 부양책으로라도 저는 한 2년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소비가 조금 돌기 시작할 때 정부가 조금 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장기적인 비전 플랜을 세워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 질문은 세계적으로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스페인의 몬드라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여러 협동조합 기업들을 보면 모든 소득을 사장부터 직원까지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1인 1표의 권한을 받는 모델들이 실제로 많이 실시가 됩니다. 저는 당연히 그 큰 뜻이 달성되시길 원하고요. 그 큰 뜻을 가지셨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르쳤던 300년 경제학의 거짓말을 이겨내려는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어리들은 저래야 됩니다. 저렇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대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거죠. 근데 다만 한 가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극복하시기 위해서는, 이건 나중에 김용민 PD님께 한번 많이 여쭤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문화 같은 거요, 1인 1표제의 문화 같은 건 선의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숱한 토론과 교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육이 안 돼 있어요. 1인 1표제의 원칙과 평등의 원리, 그 속에서 나눔과 상생과 공생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협동조합들이 큰 꿈을 품고 시작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활동가들도 자꾸 절망을 합니다. 아마 스타트업을 하셨다고 하시니 몇 번 실패를 경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역시 자본주의는 경쟁이야. 역시 차등을 둬야 돼. 이렇게 돌아서지 마세요. 네. 이건 끈질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육하고 이야기하고 가치관을 공유를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생명은 저희 최동석 박사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협동조합의 생명은 교육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늘 교감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저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박수. 저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인데요. 예전에 방송에서 이현배 기자님이 자본주의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밑바닥에 직접 민주주의가 강해지는 것이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의 어떤 기본 토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럼요. 네,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라고 봅니다. 이게 역대 어느 계급이요, 인류 문명 7,000년 역사를 보면 피지배 계급 개돼지들과 지배 계급인 내가 동등하다라는 걸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재용, 정의선이 우리하고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원리예요. 자본주의는 돈 많이 가진 놈이 장땡인 겁니다. 이걸 1원 1표제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 가보면 10원 가진 놈은 10표고요. 1원 가진 놈은 1표예요. 빵원 가진 놈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세상은 이 세상이에요. 네. 그런데 제도는요, 민중들이 쟁취해냈죠. 태어난 이상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1인 1표씩을 주어진다는 민주주의를요. 자본가들은 이 민주주의를 끔찍하게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로서 자본주의를 견인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1인 1표의 세상들을 자본가 계급들이 자기들이 100만 표를 갖는 세상을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어쩌면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설 특집으로 함께한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 방송 애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3달 남았습니다. 3달 후에 만약에 그날 밤에 잘 되면은 뭐 할까요, 우리? 정선태 교수님, 정호희 대표님, 또 김프로, 그리고 갑자기 그분 녹색다 김수민, 김수민 이런 분들 다 불러 모으셔서 다들 오셔가지고 회비 10,000원에 소주 파티 한번 하시죠. 좋습니다. 예. 우리가 새 세상을 열었다는 기념으로 축하하면서 같이 축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배의 밤을 우리가 예고하면서 오늘 특집 공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김창희! 김창우! 요새 씨발 뭐가 이렇게 나라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거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내가! 아유, 정재욱 병장님, 머리 아프실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좀비가 뭐? 존바라요, 존바라. 이게 애니메이션 채널인데요. 신연예인 지역 중년탐정 김정일 왕이 된 그네 이런 거 만든 오인용하고요. 다이묘 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작품 감독님들이 신작을 연재하는 곳이에요. 뭐? 진짜야? 와, 씨발 재밌겠다! 유튜브에 존바라만 딱 치면 나오니까 보세요. 와, 얼마야 그거? 내가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완전 공짜예요. 와, 씨발 짱이네! 안 보면 이구만. 유튜브에서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간절한 염원을 담은 촛불을 들고 소리치는 행동하는 양심, 겁나게 자랑스러워 불어요. 이 국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그 집에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그리고 말하자면 맛있는 요리들, 가족 외식은 물론이고 직장 회식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의 피의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글쎄요, 저의 공범인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예, 말하자면 031-902-9292.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베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 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김용민 브리핑 특별 기획 악인 열전. 악인이여, 지옥행 KTX를 타라. 악인 열전 제1탄 김기춘 편 7회. 좌경 세력은 무좀과 같습니다. 약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치유된 듯 하다가도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체제 수호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십시오. 노태우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춘의 일성이다. 김기춘은 1988년 12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다. 그리고 1991년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 이외에는 모든 시위를 불허한 상태. 학생들은 사실상 민주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야, 이 빨갱이 새끼들 죄다 잡아들여! 잡아! 이 새끼야! 잡아! 야, 이... 학생들의 시위에 사복경찰관 백골단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학생들은 이에 화염병으로 맞섰다. 박광철을 석방하라! 박광철을 석방하라! 1992년 4월 26일 명지대 학생들은 학교 앞에서 명지대 총학생회장 박광철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틀 전
상명여자대학교 연대 투쟁에 참석한 뒤 학교로 돌아오던 명지대 총학생회장 박광철이 경찰에 연행된 것이다. 이때 백골단 5명이 명지대 담벼락에서 학생 1명을 무자비하게 폭행한다. 야, 저기 쓰러져 있는 거 누구야? 얼른 병원으로 옮겨! 야, 경대야, 정신 좀 차려 임마! 경대라면 이번에 들어온 신입생 아니야? 명지대 경제학과 1학년 강경대는 서울시경 4기동대 소속 백골단 5명이 휘두른 폭력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강경대 열사는 30분 거리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둔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서울 명지대 앞에서 동료 학생 400여 명과 함께 연행된 총학생회장 구출 대회를 마친 뒤 교문 앞 차도로 진출해 시위를 벌이던 이 학교 경제학과 1학년 강경대군이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인근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0분쯤 숨졌습니다. 사고 다음 날, 당시 내무부 장관 안흥모는 사인 규명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오늘 밤 명지대 강경대군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안흥모 내무장관을 경질하고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 대통령은 명지대학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구타에 의해 대학생이 사망한 일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하고 경찰에 의해서 시위 학생이 희생되는 일이 재발되지 말아야 하며 이와 함께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돌멩이와 화염병이 난무하는 대학가의 불법 폭력 시위도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안 통치 종식하라! 공안 통치 종식하라! 폭력살인 규탄한다! 폭력살인 규탄한다!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 노태우 살인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인천, 수원, 대구, 부산, 전남 등 전국으로 번지며 격렬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4월 29일 전남대학교에서 분신 정국이 시작됐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전남대학 학생회관 앞에서 이 학교 식품영양학과 2학년 19살 박승희 양이 규탄 집회 도중 현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 자살을 기도해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고 전남대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양은 오후 6시부터 기관지 절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입니다. 전남대생 박승희 열사의 유서를 살펴보자. 슬퍼하고 있지만은 말아라.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가슴에 불을 품고 싸워야 하리. 적들에 대한 증오와 불타는 적개심으로 전선의 맨 앞에 나서서 투쟁해야 하리. 그 싸움이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만 하고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하는 함께하는 싸움이어야 하리. 내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니 힘들고 괴롭더라도 나를 생각하며 힘차게 전진하라. 어여쁜 가을 오다 봄날에 피지 마라 20살 곧 스무스 너 홀로 피지 마라
그대의 뜻을 따라 민주의 불꽃이 되어 뜨겁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저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야말로 우리의 민주 발전, 경제적 번영,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을 앞당기는 기초요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과 함께 혜택을 받는 그러한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미력이나마 진력하고자 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늘상 만나는 토요일입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합니다. 설날에 김프로와 만나겠습니다.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김프로입니다. 어디에요? 지금 이제 부모님 댁에 내려왔죠. 천안에 내려왔습니다. 천안에. 예. 천안은 수도권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실제로 제가 표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내려올 때는 지하철로 내려왔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다시는 지하철 안 타기로. 왜?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급행 타지. 급행 타봐야 급행이 1시간 반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급행이 아니네 그럼. 그러니까요. 말은 급행인데 예.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좀 막히더라도 차를 타고 그동안 밀린 우리 김용민 브리핑과 또 제가 하는 시네마스타 이런 걸 들으시면서 차라리 차를 타시는 게 낫다. 시네마스타를 슬쩍 끼워 넣습니다. 예. 근데 잘 돼요? 시네마스타? 요즘에 그 영화가 뉴스를 못 따라가니까 영화 보는 분들이 줄어가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공조를 봤어요. 공조를. 공조 보셨군요. 예, 어때요? 공조 보셨지? 봤죠. 예.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코미디 액션이니까. 예. 뭐 두 개를 이제 적절히 잘 섞어놨는데 이제 남자분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이제 코미디하고 액션하고 조금 따로 노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뭐 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끄럽다. 현빈이 잘생겼다. 뭐 이런. 현빈을 빨아들이는 면이 있더만 보니까. 뭐 현빈을 위한 영화죠. 최고의 스타인 유나까지도 거기서 완전히 빠가 돼 버렸으니. 그래서 혹시나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이제 럭키가 한 700만 봤거든요. 예. 그 럭키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럭키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면 뭐 럭키보다는 나니까 예. 그거에 기준을 해가지고 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근데 평론가들의 평가가 너무 박해서 네. 뭐랄까 그럴 때 보면은 이 평론가들이 뭔가 좀 수준 있는 안목으로 이렇게 뭐 평가를 했으니 이분들의 말이 맞겠거니 했는데 요즘엔 너무 대중들하고 따로 노니까 화가 나요. 내가 그렇다면 이 영화 보고 즐거워했던 나는 쓰레기인가? 뭐 이런 자괴감마저 들고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는?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제가 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김프로에 브런치 오셔가지고 김프로 찾으시면 제가 벌써 한 1월달에 한 50개 썼습니다. 네. 대중에게 영합하는 대중 투수주의에 기반한 평론을 한다. 그렇죠. 네. 대중이 반응하는. 예. 그 지난주에도 그러면은 대중의 눈에 맞게 그렇게 법원을 봤어야지. 욕을 아주 바가지로 드셨잖아. 그래 제가 또 뭐 하여튼 다 새겨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들은 다 챙겨보면서 새겨 듣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민중들 대중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니고 다 이제 뭐 그럼요. 그걸 간파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하고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프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우리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3월 13일 이전이라고 확신해도 됩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그 전에 그때까지니까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2명이 공석인데 그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명백하게 많은 사람 헌법학자들이나 뭐 전임 헌법재판관들이나 누가 보기에도 이건 탄핵의 사유가 명백하다라는 게 뭐 거의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질질 끌고 가면서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로는 절대 좋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기 전에 정리를 하려고 이제 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제 1월달 이 설 연휴가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출근해가지고 다닐 때가 되면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나래비를 좀 세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애매해지는 게 이제 특검 수사하고 일정이 약간 좀 꼬일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3월 중순 뭐 이제 2월 달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다 하고 3월 초 중순에 이제 결론을 낸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2달 동안 이제 대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대선 국면에 특검 수사를 지금처럼 계속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2월 달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장을 하려고 할 텐데요. 지금 이제 벌려놓은 것도 너무 많고, 이제 실질적으로 2달 정도 수사해가지고 뭐 결론을 내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뭐 특검팀은 뭐 설 연휴도 없이 뭐 거의 매일 뭐 철야 작업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월달에 이제 연장을 하려고 할 텐데, 이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3월 초에 어떻게든 결론을 낸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뭐 그냥 계속 가서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 텐데 이게 선거에 뭔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잡음이 혹시나 생기면 특검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생기죠.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연장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 정유라도 이제 뭐 덴마크에서 지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최순실도 지금 계속 저렇게 모르쇠로 나가고 있고 뭐 특검으로서는 이재용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재청구를 하려고 아마 열심히 할 텐데 그래서 최순실도 조사하고 대통령 대면 조사도 하고 뭐 이런 다음에 이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특검으로서는 또 한번 2월 말에 이제 수사기한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이제 정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생겨서 뭐 이래저래 특검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걸 잘 돌파해야 되는 뭐 그런 과제가 지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12시간 조사 받았는데 최순실이 네.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2시간 동안 물어봤을 때 아무 답을 안 하면은 그것도 질문을 몇 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이제 질문을 쭉 준비해놨을 테니까 아마 묵비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 보면 그 국민들의 일반적인 대중들의 그런 정말 화가 나잖아요. 예. 열받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근데 오히려 이렇게 묵비를 하는 것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좀 답답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예.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꼭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피의자한테. 왜냐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 미란다 원칙 고지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데 이 묵비권은 나중에 당신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해당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안이 명백하게 물증들이 다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태블릿 PC, 뭐 이런 걸 놓고 이제 태블릿 PC 당신이 언제 몇 시에 어디로 출국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얼마나 머물다가 어디 이동해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그 해보니까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 이게 당신의 PC가 맞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묵비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점점점 이렇게 그냥 적거든요. 그 조서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진술을 해요. 뭐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만약에 그게 정말로 자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억울하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들면서 아니요, 사실은 제가 이날은 뭐 이쪽으로 간 게 아니고 뭐 다른 쪽으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하고 저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든지 뭐 이거를 제가 뭐 저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거를 대서 그 질문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예. 그 자료들을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구나 없구나, 검찰 조사가 촘촘하게 잘 진행이 된 거구나, 뭐 증거로 뭐 채택하기 합당하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게 안 돼 있는 그냥 쭉 묵비권만 계속 행사했다 그러면 이거는 할 말이 없구나, 검찰 수사를 잘했구나 이렇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꼭 최순실이 나와가지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답답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도 진행하고 있고 예. 박근혜 대통령 역시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뭐 최소한으로 말을 할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거를 이미 다 염두에 두고 수사나 질문이나 이런 거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국민 여론이 반반, 이를테면은 네. 박근혜 편 반, 박근혜 반대편 반, 이런 식이라면은 사실 그 묵비권이 나름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완전히 원사이드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상황에서 묵비를 행사한다, 또 뭐 특검 사무실 들어가면서 민주주의 운운하는 이런 생쇼를 벌이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법원으로서는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요. 일반 국민들이 그냥 바라보기에도 그 지켜보시는 시민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병한다고. 연병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법원에 있는 분들이라고 모를 리 없고요. 예. 그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들이 뭐 누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이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거나 뭐 그냥 입을 닫고 모르쇠로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들, 뭐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사기간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당연히 수사기간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연장을 해야 될 텐데 바로 코앞에 대선이 있다고 하면 예. 이것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이게 괜히 불필요한 막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수사의 진정성을 깎아먹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이제 황교안 우리 아저씨께서 이
수사기간을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거부하거나 뭐 이런 이제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막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제 그냥 사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냥 검찰로서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는 그 기소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쭉 재판을 해나가는 것이 뭔가 불필요한 막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서 아예 자유롭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법원이나 검찰이나 그렇죠. 모두 다. 예. 그 현실적인 걸 좀 감안하면 하여튼 좀 이것들이 좀 빨리빨리 치고 나가 좀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 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설명절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팀 내에서도 이제 집중할 것들에 좀 더 집중하겠죠. 아무래도 기업 수사와 남아있는 이제 하나가 남았잖아요. 김기춘, 조윤선 이제 고비는 넘었기 때문에 우리 우병우 형님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병우 형님 수사가 한 꼭지가 남아 있고 또 이제 나머지 기업들 롯데나 SK나 무슨 저 KD 코퍼레이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 또 삼성은 이 영장을 재청구할 거냐 말 거냐 뭐지 이런 기업 수사 한 틀하고 이제 뭐 우병우 관련된 수사하고 이렇게 큰 두 축으로 이제 쭉 달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 달이라 그러면 이게 좀 빡빡하기는 해요 일정 자체가. 그래서 좀 수사가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프로의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제작자인 김프로, 그의 역작 재즈가 알고 싶다, 그리고 시네마 스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특검 보고 그 수사기한을 연장해도 된다라고 해줄 황교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도 연장을 하려고 하겠죠. 뭐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 큰 기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예. 하려고는 할 거고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잘하면 연장을 안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달이 이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아주 수세에 몰렸잖아요. 예. 박근혜 최순실 쪽에서 지금 정말 보면 말도 안 되는 뭐 반응들이나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입장들을 자꾸 내놓잖아요. 예. 그 뭐 어디 이상한 인터넷에 나오셔가지고 막 택가는 얘기 막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끝까지 왔다고 봐야죠. 뭐 할 수 있는 얘기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거지를 쓰면서 뭔가 판을 뒤집으려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지금 뭐 황교안 권한대행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지금 사람들의 민심은 다 사그러들었지만, 그러니까 사그러들었다는 말이 민심은 등을 돌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아름아름 미칠 수 있는 끈이나 이런 것들은 있단 말이죠. 아직 잡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판을 뒤집으려고 막 뭐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좀 답답하게 여러 가지로 터져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무게중심을 잡고 쭉 이럴 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언론의 역할이라서 여기서 더 새로운 팩트가 터져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논란으로만 가게 된다 그러면 이미 최순실이나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뉴스 꼭지들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뭐 사안의 중대성과는 별개로 너무 이제 필요한 면이 있고 뭐 사람들이 이제 맥락을 못 따라가는 면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터져 나오고 이렇게 동력을 좀 이어가야 뭐 관심이 꺼지지도 않고 이쪽에서도 더 쓸데없는 뭐 이런 짓을 안 하려고 될 텐데 뭐 언론인들의 역할이나 활약이 좀 필요한 2월이 아닌가. 계속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이거 참 탄핵 심판 결과 언제 나온다고 예측했던가 우리 김프로가? 저는 2월 말 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김엄마가 뭐 이 팟캐 성질을 들면서 뭐 1월 안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야 된다. 제가 이긴 것 같은데 뭐 우리 뭐 걸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레고리 리역으로 얘기한 겁니다. 요런 최순실 같은 좋아요 이런 거. 아니 뭐 한통 냈지 뭐 내가. 뭐 가지껏. 근데 이게 박근혜 쪽에서 증인을 40명 가까이 이렇게 제시하니까 이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변수가 없으면 난 1월 말이라고 그랬지. 그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처럼 뭐 증인을 많이 신청한다든지 꼭 거쳐야만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게 이제 3월 초까지 늘어진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지노선이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는 어찌 됐든 헌재에서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그 이후까지 넘어가가지고 하기에는 헌재 모양새가 너무 빠져요. 왜냐면 이렇게 명확한 걸 가지고 재판관들이 휘둘려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한. 그러면 헌재의 위상 자체도 추락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헌재의 위상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국민들에게 신망도 얻어야 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3월 초에 결론이 나더라도 4월 26일 대선은 불가피하겠군요. 뭐 이제 그때 뭐 두 달 남짓이니까 뭐 지금 이미 다 그래서 대권 행보들을 막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후보 잠룡들이 뭐 큰 무리 없으면 계속 뭐 그대로 큰 틀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인단, 박근혜 측 대리인단 이 사람들이 집단 사퇴하면은 또 헌법 심판이 상당히 좀 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들. 박근혜
저 대통령 쪽에서는 그 카드라도 쓰겠죠. 왜냐면 그 카드밖에 별게 없으니까. 뭐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꼼수들을 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는 상황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전부 사퇴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답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형사재판에서 보통 변호인이 사임하면 그래서 변호사가 아무도 없으면 국선 변호사 연결해 주거든요. 뭐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거나 뭐 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큰 변수가 안 된다는 얘기군요. 이미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재판의 경우에는 전례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게 있지만 지금은 사실 법리적인 해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진행 상황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그거는 헌재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큰 적은 아닐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제 쓸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별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참 촛불을 한 달 더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됐네요. 아이고 참 혁명하기 힘듭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혁명을 한다는 게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또 뭐 대선까지 합하면은 앞으로도 석 달은 더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뽑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 사람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정 개표에 의한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뭐 부정 개표든 뭐든 이명박을 뽑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 문제가 맞다면 이명박부터 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진짜 잘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라도 뭐 좀 잘 보시고 괜히 이미지로 뽑지 마시고 잘 보고 잘 살펴보고 잘 검토해보고 정말 될 만한 사람을 잘 뽑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 뽑아서 그거에 대한 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이명박 이후부터 이건 뭐 정말 너무 잘못된 선택에 따른 그런 후폭풍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글쎄 찍은 사람들이 당하는 후폭풍은 그래도 덜 억울할 것 같아. 찍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 뭐야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요. 전 그래서 찍지 않은 사람들의 민심도 반영할 수 있는 식으로 선거제도가 혹은 뭐 국가 체제가 좀 바뀌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요. 이게 뭐 자, 설 연휴 동안에 어떻게 이제 가족들하고 만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럼요. 가족분들이 이래저래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많이 꺼내지 않으시던가요? 뭐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뭐 원사이드 하니까 다른 얘기합니다 주로. 다른 얘기. 네. 집 분위기가 원사이드예요. 뭐 하여튼 그냥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집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태규 기자 한겨레 김태규 기자는 아버지께서 뭐 줄곧 저쪽을 찍으셨는데 이번에는 화가 나서 투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2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여튼 브런치에 많이 와주시고 김프로 브런치 뭐 하여튼 많이 구독해주시고 시네마스타도 많이 들어주시고 하여튼 김용민 브리핑에서는 토요일만 뵙고요. 평일에는 시네마스타와 브런치에서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무도 너를 찾지 않는다. 아무도 내게 기대 않는다. 그런 너 반김은 되겠니? 반김은 안 될 거야. 그럴 수는 없어. 두 손에 잡아보려 해봐도 미끄러지고 미끄러진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얻을 수 없을 거야. 네가 바라는 것을. 너의 과거와 너의 말투가, 너의 생각이 너무 초라해. 너무 편협한 너의 세계가, 너의 걸음이 너무 비겁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얻을 수 없을 거야. 네가 바라는 것을. 너의 과거와 너의 말투가, 너의 생각이 너무 초라해. 너무 편협한 너의 세계가, 너의 걸음이 너무 비겁해. 누군가 내게 거짓말들로 너의 허영을 부추기지만, 잠시 조금만 생각해보길. 너의 구차한 욕심과 변명. 아무도 너를 찾지 않는다. 아무도 내게 기대 않는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